나는 그날 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느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검은 상복 속에 숨겨진 그 시선은 마치 내 영혼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너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야,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남편, 민준이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결혼 10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서울 생활을 즐기던 중이었다. 민준이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고,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 장례를 치렀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척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사랑은 민준이에게만 쏟아지는 집착에 가까운 것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엄마가 돌봐줄게. 너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느껴졌다. 나는 당황했다. 아이들은 울며 나를 찾았지만 그녀는 할머니랑 놀자 하며 차에 태웠다. 그날부터 내 악몽이 시작됐다. 며칠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 아이들은 나한테 맡기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민준이는 그런 유언 따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함께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녹음된 음성 파일,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왜 그런 말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가족 내 분쟁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일기를 뒤졌다. 숨겨진 서랍 속에 그의 비밀이 있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횡령 사건에 휘말려 있었다. 수억 원의 돈끈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기 끝에 적힌 글씨.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이 반복됐다.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준이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이들의 양육권. 나는 분노했다. 이건 배신이었다. 깊은 피를 말리는 배신.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치고 내 가족을 되찾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민준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 밤, 나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왔어. 들어와.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눈가에 스민 피로는 숨길 수 없었다. 민준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 내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고지. 왜 그런 소리를?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민준이의 마지막 통화. 엄마, 제발. 그 돈 돌려주세요. 가족을 망치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모르잖아. 민준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그를 구하려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하려 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비밀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자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꿈틀거리며 험막 중얼거렸다.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민준이의 회사 동료를 만났다. 민준 씨는 횡령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동료의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 그 누군가는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준이를 빚더미에 앉히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왜?
왜 내 가족을 훔치려 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민준이가 피를 흘리며 웃는 꿈. 미안해, 여보. 내가 실수했어. 깨어나니 내 손에 쥔 건 그의 결혼 반지였다. 나는 이를 갈았다. 복수. 이 복수가 나를 삼킬 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나는 그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컴퓨터를 다루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은 내 심장을 찔렀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기록. 엄마, 그 돈은 왜? 제가 갚을게요. 아니, 민준아. 내가 갚을 수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대신 아이들 좀 봐줄게. 그 메시지의 날짜는 사고 직전이었다.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어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서울의 번잡함과 달리 고요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 가옥처럼 나무 문살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어둠이 느껴졌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엄마, 큰아이가 안겼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봤다. 오랜만이네. 밥 먹을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민준이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준이는 약했어.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지? 내가 도와준 거야? 빚을 갚아주고. 도와줬다고요? 그 대가로 아이들을 데려오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너는 민준이를 제대로 알았어? 그는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그를 망쳤어. 결혼 후에야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반박했다. 저는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당신처럼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웃었다. 차가운, 광기 어린 웃음. 집착. 이건 사랑이야. 우리 집안의 피를 지키는 거지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민준이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빚 때문에 죽었고 그녀는 그 트라우마를 민준이에게 물려줬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몰래 집 안을 뒤졌다. 시어머니의 방 서랍 속에 오래된 편지 뭉치가 있었다. 민준이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당신이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갈게요. 그녀의 집착은 세대를 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민준이의 DNA 검사 결과. 아버지와의 혈연 확인, 부정, 뭐? 민준이는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입양아로 키웠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이제 나와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재건하려 했다. 너희는 내 피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민준이의 피니까 그녀의 속내가 보였다. 그녀는 민준이를 잃고 아이들을 훔쳐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나를 미친 세댁으로 몰아갔다. 저 여자가 아이들을 학대했어. 민준이가 죽은 것도 그 탓이야. 소문이 퍼졌다.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동료로부터 더 많은 증언을 모았다.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횡령을 강요당했어요. 그녀가 돈을 요구했죠. 의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그 증거를 공개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터였다.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정말 옳은가? 비가 다시 내리는 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서울 내 아파트로. 포기해. 아이들은 나랑 잘 지내. 그녀의 손에 쥔 건 민준이의 유품. 그의 시계. 이걸 돌려줄게. 대신. 사라져. 나는 그 시계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내 손을 태웠다. 왜 이런 짓을? 민준이가 죽은 건 내 탓이야. 내가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내 안의 어둠이 피어났다. 나는 복수의 첫걸음을 뗐다. 그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수억 원의 자금. 횡령의 진실.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비밀. 그녀는 민준이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독극물을 사용한 살인. 증거는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서울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변호사는 장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주장은 증거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교묘했다. 피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남편 사망 후 자해 시도 기록. 자해? 나는 그런 적 없었다. 그녀가 조작한 거였다. 법정 밖에서 그녀는 나를 기다렸다. 이길 수 없어. 내가 민준이를 만들었으니까. 그녀의 말은 광기였다. 나는 반격했다. 당신이 민준이를 죽였어요. 아버지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닥쳐. 그건 사고였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이의 아버지 사망 사건을 재조사했다. 20년 전 시골 병원 기록. 독극물 중독. 자살로 판정하지만 독은 그녀의 약병에서 나왔다. 나는 기자에게 제보했다. 가족 살인 의혹. 기사가 터졌다. 헤드라인. 유명 IT맨 자살. 어머니의 어두운 비밀. 시어머니는 반격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용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덤마가 나쁜 사람이래 라고 말했다. 누가 가르쳤을까? 그녀였다. 아이들의 마음에 독을 심었다. 나는 울었다. 이 복수는 아이들을 해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집착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한밤중 그녀가 내 집에 침입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그녀의 손에 쥔 건 칼, 부엌칼. 한국 드라마처럼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도망쳤다. 엄마, 왜요? 민준 오빠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나는 그 비밀을 던졌다. 그녀가 멈췄다. 칼이 떨어졌다.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주저앉았다. 그날 그녀의 과거가 쏟아졌다. 그녀는 민준이를 입양했지만 진짜 아들로 만들려 집착했다. 남편의 불륜으로 잃은 아이, 그 트라우마가 모든 걸 왜곡했다. 나는 사랑하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그 동정은 순간이었다. 민준이를 죽인 건 당신이에요. 비드로 몰아넣고 사고를 꾸민 거. 그녀가 웃었다. 사고. 그건 내 탓이야. 민준이가 너 때문에 운전하던 중이었어. 거짓말.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에 쐐기를 박았다. 나는 의심했다. 정말 내 탓인가? 그날 민준이는 나와 다퉜다. 엄마가 이상해. 피하자. 그의 마지막 말. 복수의 나선이 돌았다. 나는 그녀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법적 조치.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의 전통 의식을 이용해 저주를 퍼뜨렸다. 한국의 미신.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친다. 이웃들이 나를 피했다.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다. 막내가 할머니가 엄마 싫대라고 했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강해졌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의 불륜 상대. 민준이의 진짜 아버지. 살아 있었다. 서울의 노인요양원에. 나는 그를 만났다. 그녀는 광기였어. 민준이를 훔쳤지, 그의 증언. 녹음. 이게 끝낼 무기였다. 증언을 들고 법정에 섰다. 시어머니는 살인자입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를 죽였고 민준이를 죽였어요. 재판장은 놀랐다. 시어머니는 창백해졌다. 거짓말. 그건 사랑이었어. 그녀의 변호사는 정신 이상 증거 제출, 정신 이상? 그녀가 스스로를 미치광이로 만든 건가? 재판 중 트위스트가 일어났다. 민준이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시지. 여보, 미안. 내가 시어머니 도와달라고 했어? 빚 때문에 민준이가 나를 속였다. 그는 시어머니와 공모했다. 나를 속여 아이들을 넘기려 했다.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일기. 나는 충격받았다. 민준이도 배신자였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집착에 굴복했다. 사고 당일 그는 자살 시도였다. 엄마, 끝내요. 그의 메시지. 시어머니가 브레이크를 끊었다. 너를 구하려 했어? 하지만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배심원들은 누가 진짜 피해자라고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내가 모든 걸 잃었어. 민준이만 있었는데. 그녀의 고백. 그녀는 민준이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조했다. 그가 자살하려 할 때 내가 막지 않았어.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 공감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다. 불륜, 상실, 집착. 한국 사회의 압박, 가문의 명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 재판은 연기됐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임시 양육권.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해를 시도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내 탓이라고 할 거야. 병원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미친 행동. 그녀는 죽음을 무기로 나를 협박했다. 나는 결심했다. 최후의 복수. 그녀의 비밀을 공개. TV 인터뷰. 어머니의 광기, 가족의 파괴의 전국이 시청했다. 논란이 일었다. 어머니가 불쌍해 vs 살인자야. SNS가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잃었다.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큰아이가 엄마, 왜 싸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공허했다. 그날 밤 그녀가 찾아왔다. 무장한 채 끝내자. 그녀의 손에 총, 한국에서 총. 그녀의 옛 연인에게서 구한 불법 총기. 비가 쏟아지는 옥상. 서울의 야경이 배경. 너 때문에. 민준이가 그녀가 총을 겨눴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당신도. 민준이도 다 피해자예요. 내 말에 그녀가 주저했다. 총알이 빗나갔다. 그녀가 무너졌다. 도와줘. 나 미쳤어. 경찰이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체포됐다. 살인 미수와 과거 사건 재수사.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갔다. 나는 사랑했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오도 사라졌다. 아이들과의 삶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큰아이는 할머니가 미쳤대라고 했다. 나는 설명했다. 사랑이 잘못된 거야. 한국의 가족 문화, 집착과 희생의 덫.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이의 편지. 사망 후 발견. 여보, 미안. 시어머니를 용서해. 그녀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지만 나를 키웠어. 내가 빚을 졌고 자살하려 했어. 사고는 내 실수. 브레이크는 내가 만졌어. 엄마를 탓하지 마. 민준이가 자책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호하려 나를 속였다. 하지만 죽음은 그의 선택. 시어머니는 방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대상이 사라졌다. 나는 잘못된 적을 쫓았다. 법정에서 무죄. 그녀는 풀려났다. 우리는 마주쳤다. 병원 복도. 미안해 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내가 대답했다. 결말은 회색이었다. 우리는 화해했다. 아이들을 공유. 하지만 신뢰는 영원히 깨졌다. 한국의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함께 민준이의 묘를 찾았다. 가족이란 이런 거야. 이 그녀가 중얼거렸다. 행복. 아니. 비극. 그럴까? 독자들은 논쟁할 터 누가 옳았나? 어머니의 집착, 아내의 복수, 남편의 비밀. 모두 회색. 나는 이제 산다. 상처 안고. 하지만 강해졌다. 복수는 끝났다. 새로운 시작.